언니 꼭 오셔야 돼요. 여보, 출장 다녀올게. 민수 씨,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울 만큼 울었습니다. 이제는 돌려줄 차례입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당신들의 결혼식을 내가 지옥으로 만들어줄게. 지금 이 이야기를 혼자 듣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이 조용히 머무는 곳입니다. 수진 씨는 회사 책상 서랍을 열다가 빨간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후배 혜진 씨가 건넨 청첩장이었죠. 바쁜 일상에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아, 맞다.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 수진 씨는 봉투를 뜯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금박이 입혀진 고급스러운 청첩장이 나왔습니다. 신부 이름 옆에 적힌 신랑 이름을 보는 순간 수진 씨의 손이 멈췄어요. 김민수? 그 이름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설마 그 사람일까요? 동명이인이겠죠. 흔한 이름이니까요. 수진 씨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청첩장 안쪽에 인쇄된 작은 사진을 본 순간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신랑의 얼굴. 15년을 함께 산 남편 민수 씨였어요. 청첩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얀 종이가 바닥에 나풀거리며 떨어지는 동안 수진 씨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죠. 떨리는 손으로 청첩장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남편이 맞았습니다. 예식 날짜는 이번 주 토요일, 장소는 시내 유명 웨딩홀이었어요. 수진 씨는 지난 2주간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주말마다 회사 일이 많다며 집에 거의 오지 않았죠. 최근 몇 달간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기억났어요. 잦은 야근,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는 습관, 집에 와도 샤워부터 하던 모습. 더 충격적인 건 신부가 바로 1년 전 입사한 후배 혜진 씨라는 사실이었어요. 수진 씨는 혜진 씨를 친동생처럼 챙겨줬었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혜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진 언니, 뭐 보세요? 혜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였어요. 수진 씨는 황급히 청첩장을 서랍 속에 밀어 넣었죠. 아, 아무것도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진 씨는 눈치채지 못한 듯 수진 씨 옆에 섰어요.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향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역겹게만 느껴졌어요. 혜진 씨는 28, 수진 씨보다 15살이나 어렸습니다.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늘씬한 몸매를 가진 예쁜 여자였죠. 입사 첫날부터 사무실 남자 직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았어요. 언니, 이번 주 토요일 제 결혼식 꼭 오셔야 돼요. 혜진 씨가 수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축축하게 느껴졌어요. 수진 씨는 손을 빼고 싶었지만 꾹 참았죠. 혜진 씨는 계속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신랑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이는 좀 있지만 너무 자상해요. 수진 씨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으니까요. 어떻게 만났어?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담담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혜진 씨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작년 겨울 회사 송년회에서요. 정말 운명 같았어요. 혜진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신랑이 얼마나 잘해주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듣는 내내 수진 씨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그때 수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본 순간 수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발신자는 여보였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진 씨가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평온한 척해야 했어요. 여보세요. 목소리를 최대한 가라앉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민수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평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죠. 여보, 나야.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저녁 먼저 먹어. 15년간 들어온 익숙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혜진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수진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혜진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리로 돌아갔어요. 사무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웠어요. 수진 씨는 혼자 남아 서랍을 열어 다시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예식 시간은 오후 2시였어요. 그날 민수 씨는 출장을 간다고 했었죠. 부산에 이틀 동안 다녀온다고 했습니다. 수진 씨는 천천히 계산을 했어요. 토요일 결혼식을 올리고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날 겁니다. 일요일에는 신부와 함께 어딘가에 있겠죠.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수진 씨는 민수 씨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긴 서랍장 열쇠를 찾아 열었어요. 안에는 또 다른 휴대폰과 통장, 그리고 서류들이 있었죠. 서류를 보니 민수 씨는 이미 3개월 전 새 집을 계약했더군요. 혜진 씨 이름으로 된 통장엔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된 흔적도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금요일 저녁 민수 씨는 출장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주말 잘 보내. 일요일 저녁에 올게.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연기였어요. 민수 씨는 수진 씨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15년간 해온 익숙한 작별 인사였죠. 수진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어요. 나도 주말에 친구 만나러 부산 갈 거야. 오랜만에 1박 하고 올게. 민수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당황한 걸까요? 안도한 걸까요? 잠깐 동안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 잘 다녀와. 조심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수진 씨는 커튼 사이로 민수 씨가 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 수진 씨는 즉시 준비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산으로 가지 않았어요. 시내 조용한 호텔에 체크인했죠. 혼자 남은 방에서 수진 씨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혼인신고증, 재산 목록, 민수 씨의 숨겨진 통장 사본들, 변호사가 정리해준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수진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43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얼굴이었죠. 15년을 한 남자만 믿고 살아온 여자였어요. 이제 끝이야. 수진 씨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겁니다. 감정에 휩싸여 덤벼들지 않을 거예요. 냉정하게, 확실하게 끝낼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그때 수진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혜진 씨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언니, 내일 꼭 오세요.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예요.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수진 씨는 웨딩홀에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입구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민수 이혜진 결혼식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죠. 수진 씨는 식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대신 직원 통로로 가서 웨딩홀 지배인을 찾았습니다. 지배인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잠깐만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수진 씨의 차분한 목소리에 지배인이 돌아봤습니다. 수진 씨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오늘 오후 2시 김민수 씨 결혼식의 법적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증 여기 있고요. 지배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그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이 결혼식은 진행될 수 없습니다. 주문이거든요. 30분 안에 신랑을 대기실로 보내주세요. 조용히 처리하고 싶으시면요. 수진 씨는 단호했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은 황급히 무전기를 들었죠. 15분 후 민수 씨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그가 수진 씨를 보고 얼어붙었어요.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수진아, 어떻게 알았냐고. 혜진이가 청첩장 줬잖아. 회사 선배한테. 수진 씨는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했죠. 지금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수진 씨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첫 번째, 저 식장 가서 하객들 앞에서 모든 걸 고백하고 사과해요. 당신이 기혼자라는 것, 혜진 씨를 속였다는 것 전부요. 두 번째, 지금 당장 식을 취소하고 내 변호사 사무실로 가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러요.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수진 씨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두 번째를 선택하면 혜진 씨한테는 당신이 이미 기혼자였다는 사실만 알려줄게요. 그 아이도 피해자니까. 하지만 첫 번째를 선택하면 수진 씨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말했죠. 당신 회사에도 부모님께도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질 거예요. 선택해요. 5분 드릴게요. 30분 후 혜진 씨는 신부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였어요. 화장은 완벽했지만 표정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지배인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부님, 신랑 측에서 긴급한 사정이 생겨서 잠시 말씀 나누실 분이 계십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빠는 어디 있어요? 혜진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수진 씨가 들어왔어요. 검은 드레스를 입은 수진 씨와 하얀 드레스를 입은 혜진 씨가 마주 섰습니다. 언니, 왜 여기? 혜진 씨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수진 씨는 천천히 다가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진 씨 앉아요. 할 얘기가 있어요. 혜진 씨는 영문을 모른 채 앉았습니다. 수진 씨는 가방에서 혼인신고증을 꺼냈어요. 민수 씨는 기혼자예요. 저랑 15년째 결혼 생활 중이고요. 순간 혜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에서 부케가 떨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것 봐요. 혼인신고증이에요. 15년 전에 제출한 거예요. 수진 씨가 서류를 혜진 씨 앞에 놓았습니다. 혜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김민수와 이수진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아니에요. 오빠가 이혼했다고, 몇 년 전에 헤어졌다고 했어요. 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우리는 한 번도 이혼한 적 없어요. 지금도 같은 집에 살고 있고요. 혜진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졌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민수 씨는 지금 제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이혼 서류에 서명하러요. 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객들한테는 신랑 측 긴급 사정으로 식이 취소됐다고만 알려질 거예요. 당신이 뭐라고 설명할지는 당신 자유예요. 혜진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드레스 위로 떨어졌어요. 수진 씨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혜진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15년을 낭비하기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문을 나서는 수진 씨의 뒷모습을 보며 혜진 씨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는 왜 이렇게 침착하세요? 수진 씨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울 만큼 울었으니까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는 이혼 후 받은 재산으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수진의 오후라는 이름이었죠. 늘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카페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어요. 아담하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빵을 굽고 커피를 준비했어요. 손님은 많지 않았지만 만족스러웠죠.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혜진 씨였어요. 짧아진 머리에 간편한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없었지만 편안해 보였어요. 언니,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어요. 들어와요. 앉아요. 혜진 씨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가 커피 2잔을 가져왔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언니 카페 예쁘네요. 여기서 일하세요? 응, 내 가게야. 1달 전에 열었어. 잘 어울려요. 언니한테 딱 맞는 것 같아요. 혜진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넌 어떻게 지내? 저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얼마 전에 다시 올라왔어요. 새 직장도 구했고요. 혜진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예전처럼 들뜨지 않았어요. 많이 성숙해진 모습이었죠. 그날 이후로 언니 생각 많이 했어요. 사과하고 싶었는데 연락할 용기가 없었어요. 사과는 됐어. 너도 피해자였잖아.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혜진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이혼했다는 말만 믿고 그 사람이 너무 완벽하게 거짓말했으니까. 넌 어떻게 알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 오빠, 아니, 그 사람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언니는 행복하세요? 혜진 씨의 질문에 수진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지금이 훨씬 좋아. 너도 그럴 날 올 거야.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수진 씨를 보고 미소 지었죠. 수진 씨, 오늘 저녁 시간 돼요? 부모님이 같이 식사하자시는데. 혜진 씨가 놀란 표정으로 수진 씨를 봤습니다. 수진 씨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손님이 많은데. 남자가 혜진 씨를 보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혜진 씨도 일어서며 웃었어요. 언니, 저 이만 갈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또 와. 다음엔 내가 만든 케이크 먹여줄게. 혜진 씨가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을 때 수진 씨는 그 남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혜진 씨도 미소 지으며 카페를 나섰죠.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의 카페는 동네 명소가 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입소문도 퍼졌죠. 수진 씨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카페 문이 열렸어요. 혜진 씨가 젊은 남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혜진 씨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언니, 제 남자친구예요. 젊고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했죠. 혜진 씨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진짜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잘 됐다. 이번엔 좋은 사람 만난 것 같네. 네, 이번엔 확실해요. 회사 동기인데 정말 착해요. 혜진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수진 씨는 두 사람에게 케이크와 커피를 내왔어요. 잠시 후 카페 문이 또 열렸습니다. 태수 씨가 들어왔어요. 수진 씨와 8개월째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였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이거. 태수 씨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수진 씨는 놀라며 받았습니다. 갑자기 이게 뭐예요? 오늘이 우리 만난 지 250일째잖아. 수진 씨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까지 세고 있다니요. 태수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번 주말에 수진 씨 만나고 싶대요.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혜진 씨가 슬쩍 웃으며 물었어요. 언니, 재혼하시는 거예요? 수진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수 씨를 바라봤어요. 그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수진 씨를 보고 있었죠. 아직 그런 얘긴. 근데 부모님 뵙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수진 씨가 쑥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혜진 씨와 남자친구가 박수를 쳤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오후였습니다. 카페 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수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죠. 44의 나이에 새로 시작한 인생.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사람과의 이별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길이었다고요. 수진 씨는 문득 1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빨간 봉투 속 청첩장을 발견했던 그 순간을요.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언니, 무슨 생각해요? 혜진 씨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진심이었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 따뜻한 햇살, 손님들의 웃음소리. 모든 게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행복은 나이나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것에서 온다는 걸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도요.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의 비밀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묻어둔 이야기도 언제든 이곳에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첫사랑이었고 단 하나뿐인 주인공이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우리 동네 비밀일기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